네, 마사지를 받으러 오는 고객의 유형은 꽤나 다양한데요. 당장 마사지보다는 병원이나 체육관이 더 필요한 사람부터 해서 여유 좀 있는 고객분들은 잠이 안 오거나 단순히 심심해서 오는 경우도 종종 보곤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모두 중독이라는 마사지의 한 부분에 존재하는 어떤 매력에 빠져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 일을 하다 보면 제 일이 꽤 괜찮은 직업임을 느끼곤 하는데요. 아마 고객분들도 마사지를 받기 전부터 이미 뭔가 편안하고 노곤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는 제가 주로 음악 선정도 하고 에센셜 오일도 따로 구비를 해서 고객분들에게 써먹곤 하는데요. 그런 공간이 주는 분위기부터도 모두 마사지에 있어서 떼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그 속에서 마사지가 시작될 때 비로소 삶 속에서 찌들었던 스트레스와 긴장감의 매듭이 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사지라는 접촉의 행위가 우리의 뇌를 만족스럽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 과정에서 신체와 뇌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그때부터 뭔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보아 나를 보살피는 마음 챙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상에서 벗어나 시간을 내어 나의 상황과 신체 인식에 주의 집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명상이 바로 인식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위인데요. 마사지 또한 공간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행해지는 어떤 기분 좋은 감각들이 명상을 할 때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 감각, 내부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판단 처리하여 어떤 반응으로 출력하게 되는데요. 마사지 작업에서 전해지는 정보들이 뇌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 피부에 있는 신경세포가 압력을 느끼면 뇌에서 화학 물질을 방출하게 하는데요. 이때 좋은 접촉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기분 전환을 하게 합니다. 엔돌핀은 실제로 모르핀과 같은 효과를 내어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엄마 손은 약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도 고되고 혹독한 훈련 후에 마사지를 통해 근육을 진정시키므로 회복의 용도로서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염증을 감소시키고 회복을 돕는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코 떼낼 수 없는 그런 상호작용들이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근육의 긴장을 푸는 것은 곧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일하며 저의 표정과 숨소리마저도 고객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람을 대하는 모든 서비스업에는 이런 현상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손으로 하는 직업은 감촉이나 온도, 압력들이 실질적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그에 따른 신체의 긍정적인 향상도 끌어내기도 하고, 저 또한 마사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저의 템포와 강약 조절을 봐가면서 해야 하다 보니 그런 게 또 움직이는 명상이 나름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와 뭔가 에너지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편하고 시간도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반면에 유독 저의 시간을 괴롭게 하고 느리게 가게 만드는 그런 상대방도 존재하는 게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사지에 대한 뇌와 연결성을 얘기해 봤는데요. 말하려면 충분히 어떤 것과도 엮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요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좋다면 한없이 좋게만 바라볼 수 있고, 안 좋다면 한없이 안 좋게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인 것 같기도 한데요. 중독에 관하여서도 마냥 안 좋게만 바라볼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하기 전에 큰 틀로는 우선적으로 고객이 마사지를 받을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본격적인 마사지를 받기 전에 나의 호흡을 충분히 여유있게 가다듬어 놓은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 휴대폰을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바꿔놓는 거,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과 같은 마치 영화 관람 전에 하는 행위를 똑같이 지켜주신다면 이왕 받는 마사지를 분명히 더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데요. 아마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업종 사람들이나 또는 마사지에 관심 있고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가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것이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채우기 전에 잔을 비워라 라는 말은 우스갯소리로 정말 화장실에 다녀와라 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마사지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마음에 힘을 빼내는 과정도 받는 사람에게는 노력을 다소 요하긴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라 인지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이 문구를 대표적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소룡을 좋아해서 그분이 남겼던 명언을 종종 저의 인생관이나 직업관에 있어서 모토로 세우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이 문구는 이소룡뿐만이 아니라 성경이나 또는 노자와 같은 현자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말씀이기도 하죠. 욕심에 관한 것은 어쩌면 중독과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일 텐데요. 삶에도 우리 모두 어떤 욕심들이 돌이킬 수 없는 중독의 길로 빠져들게 하죠. 마사지에 있어서도 고객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계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독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지경까지 무언가를 계속해서 취하는 그런 통제 불가한 것으로 정의가 되는데, 마사지를 받는 고객 유형 중에도 제가 서두에 언급한 병원이나 운동센터가 더 시급한 경우들이 살짝 이런 중독 현상에 아슬하게 걸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사지가 지닌 특성이기도 하는데요. 비교적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마사지를 받는 것이 좀 더 편하고 뭔가 즉각적인 해결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한다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또 어떤 사상이나 고집 같은 성향이 초래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제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마사지로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라고 짧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물리도 있지만 또 나의 내부에서 소용돌이 치는 어떤 에너지들이 분명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때로는 잘 분간하지 못해서 우리가 때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놓치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에 마사지 관리사도 여러 병리학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깔려 있으면 스스로에게도 상당히 보람차고 성취감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제가 이 직업에 어떤 중독적인 것을 느낀다고도 볼 수 있겠죠. 중독은 우리로부터 하여 유연성과 독립성을 앗아가는 그런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에게도 이 직업은 독립적이면서 시간 제약이 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메리트를 느끼게 하는데요. 반면에 고객 입장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야 하고 나를 온전히 타인에게 맡기는 그런 유연하지도 않고 독립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인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여러 얘기들을 제가 꺼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잔을 비운다는 것은 잠재력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듯 합니다.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내가 뭔가 얻고 해결한다는 마음가짐보다는 비워내고 문제를 발견하는 관점에서 행해질 때 끊기지 않는 만족감과 좋은 중독성을 우리로부터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영상은 이것으로 마쳐보겠습니다.